예, 뉴스 이면에 숨어있는 뒷얘기를 기자로부터 직접 들어보는 뉴스 애프터 서비스 뉴스 후 시간입니다. 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0대 그룹 CEO들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고 이와 관련해서 소식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이 또 한 번 삼성 지배구조 개편을 압박했습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결정이 필요하다면서 과거 자신이 작성했던 보고서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산업부의 박지은 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은 기자, 그야말로 실명을 거론하기도 했고 그룹 얘기도 나왔고 좀 이재용 부회장을 저격했다고 해야 되나요? 좀 콕 집어서 언급하는 모습이었죠. 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주요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진 건 어제가 세 번째였는데요. 삼성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단호한 입장은 이번 만남에서도 계속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특히 어제는 지난 2일부터 삼성그룹의 총수로 지정된 이재용 부회장의 결정이 필요하다며 오너를 직접 압박했는데요. 먼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께서 결정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결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삼성그룹과 한국 경제 전체에 초래되는 비용은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 것은 틀림없지만 결정을 하지 않고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것이 가장 나쁜 결정이라는 것을 삼성이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물론 앞뒤 맥락을 보면 그 결정이란 게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됐다는 건 잘 아시겠지만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수순을 말하는 겁니까? 네, 앞서 김 위원장은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가장 큰 고리는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지분관계를 정리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보면 이재용 및 오너 일가가 삼성물산을 보유하고 있고 또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오너가의 지분이 높지 않아도 그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요. 김 위원장은 금산분리 강화를 이유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연결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금융사인 보험사가 비금융사인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금산분리 원칙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330조 원대 회사로 급성장하면서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가치가 상승했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문제는 없지만 증권사 등 다른 금융사처럼 이를 시가로 반영해야 되는 식의 보험업 개정이 이루어지면 지분을 정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금융사와 비금융사 간도 그렇고 사실 삼성그룹 내에서도 지분 관계가 워낙 복잡해서 이게 정리가 가능한가 싶기도 한데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재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 가치가 30조 원에 달합니다. 예. 삼성 입장에서는 그 오너가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30조 원을 오너가나 아니면 계열사가 받아줘야 하는데요.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받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김 위원장은 어제 본인이 지난 2016년에 작성한 보고서를 언급하며 그 방법이 있다고 그렇게 우회적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예, 그 보고서 내용이 궁금해지네요. 네, 해당 보고서는 김 위원장이 그 경제개혁연대 활동 당시에 작성한 것인데요. 그 삼성그룹의 지주사 전환 시나리오를 담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3단계를 거쳐 완성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먼저 1단계는 오너 일가의 지분이 많은 삼성생명이나 삼성물산을 금융지주사로 만드는 겁니다. 삼성물산을 인적 분할해서 삼성생명 지분을 보유한 투자부문과 금융지주사를 만들거나 삼성생명을 인적 분할해 자사주와 금융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투자부문으로 금융지주사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을 모두 팔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그 현행법상 금융지주사의 자회사는 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 뜻 자체가 보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대 주주만 아니면 된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2대 주주인 삼성물산보다만 그 삼성생명의 지분이 더 낮으면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면은 삼성생명의 지분이 8.23%, 삼성물산의 지분이 4.63%인 상황을 적용해보면 한 3.5% 정도 평가액으로 10조 원만 매각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2단계에서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일반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또 3단계에서는 두 회사를 수직으로 연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김 위원장은 3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중간 금융 지주사가 도입돼야 된다고 언급했는데요. 만약 이게 도입이 안 되더라도 금융 지주사와 일반 지주사가 수평적인 구조를 하고 있는 지주사 형태를 가져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워낙 좀 복잡한 개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김 위원장이야 공정거래위원장 되기 전부터 삼성에 대해서는 워낙 좀 많이 연구를 했던 사람이라 이 보고서 내용이 다시 한번 나온 것 같고, 그러니까 골자로 하면 30조 원의 지분 가치 그리고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가 막막한데 사실상 보면 한 10조 원 정도만 정리를 하면 충분히 지배구조 개편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중간금융지주사까지 거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이제 지주사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김 위원장은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성 측의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반응할지도 궁금해지네요. 네, 일단 김 위원장은 어제 간담회에 참석한 윤부근 부회장으로부터 삼성 역시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하지만 업계에서는 삼성이 보고서대로의 시나리오대로 지배구조를 개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주사 전환을 과거 한 차례 시도했지만 지금은 철회한 상태지요. 예. 그리고 특히 해당 보고서에는 그 오너일가의 이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너일가의 지분 구조라든지 낮아질 수 있는 이 변동 사항들이 세부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삼성으로서는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승계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경영 승계가 안정적이지 않은 시나리오를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그러나 김상조 위원장을 비롯해서 최종국 금융위원장 역시 지배구조 개편을 계속 언급하고 있어 삼성은 어떤 식으로든 일단 대답을 내놔야 되는 상태인데요. 삼성의 고민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참 보면 삼성 입장에서도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떤 결정을 내리고 또 어떻게 공론화시킬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박지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